사락종이가 발끝에 스치며 멈춘다. 바람이 창고 벽 틈을 넘어와 눅진한 쇳내를 살짝 흔든다. 그 얘긴 오늘은 여기까지만. 밤의 공기는 오래된 기계유처럼 묵직했다. 손등에 옅은 화상 자국이 어둠에서 더 선명해지는 듯했다. 한때 불길이 스친 자리, 아직도 미세한 열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며 종이를 들어 올렸다. 모서리가 물에 젖은 듯 말려 있었다. 개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꼬리는 바닥을 한번 긁고 멈췄다. 설계도의 흑연선은 발에 있었고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으로 덧그은 흔적이 보였다. 종이를 드는 순간 아주 얕은 숨이 나갔다. 공기엔 오래된 먼지 냄새와 금속가루의 단맛이 남아 있었다. 개는 크게 울지 않았다. 낮게 짧게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문턱 아래 철제 상자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서리가 닳아 반들거렸다. 그 상자를 볼 때마다 그는 똑같은 순서로 움직이곤 했다. 오른손으로 연마석을 닫고 왼손으로 헝겊을 접고 다시 오른손으로 공구를 제자리에. 밤마다 이어진 그 습관은 기도 같았다. 초침이 또각하고 멎은 듯 흔들렸다. 사실은 그의 심장 박동이 먼저 느려진 걸까? 개가 바닥을 3번 긁었다. 사락, 사락, 사락. 그 소리는 옛날 밤과 닮아 있었다. 누군가 문을 닫던 덜컥과 함께. 들었지, 그때도 이런 소리였어. 창고 바깥의 바람이 방향을 틀며 지나갔다. 먼지가 들고 빛이 낮게 미끄러졌다. 종이 위에 비친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상자 옆에 내려놓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줄 물건처럼. 쾅, 문이 안쪽에서 가볍게 닫힌다. 그 소리 뒤로 온기가 사라졌다. 벽에 기대 선반이 삐걱이며 기울었다. 바닥엔 쇳가루가 미세한 별무늬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지만 불이 남긴 습관은 아직 타고 있었다. 사건이 있던 해 그는 밤마다 같은 순서를 되풀이했다. 연마석을 물에 적시고 각을 보는 눈을 가늘게 좁히고 손목을 고정한 채 미세하게 흔들었다. 반복은 다짐이었고 다짐은 기록처럼 남아 있었다. 개는 그 곁을 벗어나지 않았다. 숨을 맞추듯 가까스로 옆에 누워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은 종결이 아니라 쉼표였다. 그는 등을 돌려 창문을 반쯤 열었다. 축축한 공기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한때 이 방은 작업장이었고 그보다 전에는 방앗간이었다. 돌과 손, 돌과 곡식, 지금은 돌과 금속. 시대가 달라져도 손의 일은 비슷하게 남아 있었다. 개는 문틀에 턱을 걸고 바깥을 보았다. 낮게 깽하며 목을 한번 긁었다. 그가 파견지에서 돌아온 날 마을은 잠깐 술렁였다. 누군가는 그가 모든 걸 태웠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그가 도망쳤다고도 했다. 사실은 태운 건 덤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묶음, 겉면만 진짜였다. 진짜는 남지 않았다. 종이엔 남지 않았다는 말이 더 옳았다. 몸이 먼저 기억했고 손이 마지막에 잊었다. 종이는 변해. 손은 좀 덜 변하지. 개가 그를 힐끗 보았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빛을 오래 담아둔 유리병처럼. 바닥 모서리엔 철판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철판 뒤의 빈틈은 나무 쐐기로 막아두었다. 흔들리면 덜컥 소리를 낼 자리였다. 그는 쐐기를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마찰이 묘하게 익숙했다. 사락 허리춤에 찔러 넣었던 헝겊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헝겊을 주워 다시 접었다. 주름을 바르게 펴며 밤이면 그는 소리를 가렸다. 라디오는 끄고 전화도 꺼두었다. 귀가 고요일 때 손의 오차가 줄었다. 진동을 타고 전해지는 떨림이 덜해지면 각도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맞춰졌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매번 이쯤 되면 생각이 밀려왔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말, 누구도 들어주지 않던 소리. 내가 틀렸다고 다들 그랬지. 말은 길지 않았다. 대신 습관이 길어졌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숨이 따라붙는 시기였다. 개는 그의 발치로 와서 동그랗게 말았다. 꼬리는 왼쪽으로 한 바퀴만 돌았다. 이 반복은 우연 같았다. 하지만 우연이 3번 겹치면 의도가 된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멈추지 않았다. 쾅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겹쳤다. 바람에 떠밀린 이웃 창고였을까? 초침이 또각하고 길게 흔들리는 듯했다. 잠깐 정적이 무게를 얻었다. 그는 선반이 쇠상자에 시선을 올렸다. 모서리의 반들거림은 손때였다. 상자를 옮길 때마다 같은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손끝이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오늘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지 않고도 열어본 것처럼 조용했다. 숨이 길어졌고 입술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나중에 그의 발끝이 바닥을 살짝 긁었다. 개가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먼지가 얇게 일어났다. 무너지기 전에 흙처럼. 그때 창고 바깥을 스치는 발소리가 있었다. 아니, 발소리 같기도 했다. 고무장화 밑창이 자갈을 누르는 무딘 소리, 혹은 단단한 상자 모서리가 땅을 긁는 소리. 구분이 애매했다. 애매함이 때로는 기억을 더 오래 붙잡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귀를 먼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시선을 움직였다. 소리는 더 오지 않았다. 바람만 방향을 틀어 창틀을 긁었다. 개가 낮게 깽하고 한 번 울었다. 그 소리는 멎음과 닮았다. 멈춰야 알 수 있는 모양이 있다. 그는 상자에서 눈을 떼고 연마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루에 한 번씩만 기억하면 돼. 연마석 위 물기 고인 자리가 렌즈처럼 빛을 모았다. 그는 손목을 고정한 채 각을 찾는 버릇을 되살렸다. 눈을 완전히 감지는 않았다. 반쯤 감고 경계만 남겨두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이 지나가면 각이 잡혔다. 각이 잡히면 호흡이 늦춰졌다. 늦춰진 호흡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사락? 개가 문턱 옆 종이를 살짝 밀었다. 종이가 문틀에 맞아 멈췄다. 거기엔 오래된 회사의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잉크의 검은 결은 바래고 모서리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그는 종이를 직접 들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굽혀 그림자만 덮었다. 그림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동안 방 안의 소음은 더 줄어들었다. 이건 나중에 보자. 그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습한 공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닥의 가루가 아주 가볍게 떠올랐다. 반사된 빛이 종이 위를 스쳤다. 찰나에 미세한 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 움직임을 쫓지 않았다. 쫓지 않음으로써 붙들리는 것이 있었다. 개가 그를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다. 대신 초침이 길게 울렸다. 또각, 또각. 사실은 울린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기억이 소리를 대신한 걸까? 소리는 때로 없는 쪽이 더 크게 남았다. 침묵이 두꺼워지자 마음속의 장면들이 선명해졌다. 회의실 문이 닫히던 순간 누군가의 손목이 가볍게 뒤틀리던 각도, 웃음 끝에 미세한 떨림.
그때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질 필요가 없었다. 이어지지 않은 끝이 내일로 넘어갈 힘이 되기도 한다. 그는 연마석을 헝겊으로 가볍게 덮었다. 공구를 원래 자리로 옮겼다. 손가락이 한 칸을 더듬었다가 멈췄다. 자동으로 나오는 움직임 속에 단 한 번만 의식적으로 넣어둔 변주가 있었다. 남에게는 의미가 없고 자기만 아는 암호 같은 변주. 쾅! 바깥의 문이 이번에는 분명히 닫혔다. 바람이 반대쪽에서 돌아 들어왔다. 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갔다. 귀를 젖혔다가 다시 세웠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 하나로 오늘 밤의 모든 작업이 정리되었다. 내일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을 아주 낮게 남겨두었다. 불빛은 설계도 가장자리에서 부풀어 올랐다. 그림자와 빛이 맞물렸다. 마치 물속 글씨처럼 선이 흐려졌다. 그는 그 흐림을 그대로 두었다. 분명함보다 때로는 흐림이 더 정확한 자리를 가리킨다. 개가 문 쪽을 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다. 깽보다 더 낮은 들릴락 말락한 소리였다. 사락?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다. 공기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얇은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 어둠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각도가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떠오르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균형을 맞추는 듯했다. 이 소리 기억해둬. 그는 혼잣말을 마치고 등을 돌렸다. 개가 뒤를 따랐다. 문틈을 지나면서 금속 케이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덜 혀를 찌르는 듯한 얕은 금속음이 공중에 남았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그 소리는 내일을 부르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 밤이 깊어지고 초침은 다시 평온하게 돌았다. 그리고 문밖 어딘가에서 낯선 발소리가 아주 잠깐 스쳤다. 그 소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초저녁의 빛이 서서히 기울며 창고 벽에 길게 눌렸다. 먼지 속 입자들이 부유하며 금빛처럼 떠 있었다. 무게도 방향도 없이. 그는 오래된 작업복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주름진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안엔 빛바랜 종이 2장과 녹슨 볼펜심,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열쇠가 맞을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묻혔다. 공기와 거의 섞여 들리지 않았다. 열쇠 끝은 미세하게 휘어 있었다. 그는 벽 구석의 금속 상자 자물쇠에 그걸 맞췄다. 덜컥 아주 짧은 금속음이 방 안을 갈랐다. 상자 안엔 도면 뭉치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눅눅하게 붙어 있었다. 잉크가 번지고 선이 엉켜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사이에서 사락, 사락. 그 소리마다 개의 귀가 반응했다. 그는 미세한 숨을 내쉬며 한 장 한 장 펼쳐보았다. 이건 덤이야, 이것도 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열기가 남아있는 듯 미세한 통증이 스쳤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온 감정들이 불에 타다 남은 그 으름처럼 붙어 있었다. 개가 상자 가장자리에 코를 댔다. 짙은 쇳내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뒤섞였다. 개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3번 휘돌며 바닥을 쓸었다. 그는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듯 개의 꼬리가 남긴 자리에 빛이 얇게 비쳤다. 거기서 봤던 게 있지? 개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저녁바람이 스며들며 금속 케이스를 흔들었다. 덜덜. 그는 고개를 돌렸다. 문턱 근처 늘 막아두었던 철판이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오늘은 그냥 두자.
그는 철판 위로 헝겊을 덮었다. 덮은 손등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개가 한 발짝 다가왔다. 숨을 고르며 낮게 울었다. 깽. 그 소리가 멈추자 창고 안의 모든 음이 가라앉았다. 불빛이 흔들렸다. 전등 아래 그늘이 퍼졌다. 금속 조각마다 빛이 분절되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조각을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표면의 거칠기와 온도를 기억하듯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심장 박동과 맞물렸다. 기술은 종이에 없는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자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같았다. 손에 남은 감각이 결국 다지. 개가 그의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연마석에 빛이 스며들었다. 물기 위로 불빛이 번졌다. 무늬가 부서지며 다시 이어졌다. 그는 손끝으로 그 빛을 따라갔다. 빛의 움직임이 언젠가 잃어버렸던 각도의 기억과 닮아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발자국인지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쇳가루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바람이 그걸 집어나르며 소리를 낸다. 사락, 아주 작은 파도처럼. 내일이면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개의 귀가 한번 움직였다. 그는 불빛을 껐다. 그러나 방 안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금속이 식는 냄새와 함께 정적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잠그는 대신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온기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언젠가의 불길과 닮았지만 이제는 태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개의 발소리가 그를 따라붙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또각 초침이 움직인다. 시간은 멈춘 듯 이어졌다.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상자 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그 그림자에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잘 버텼다. 문이 닫히며 덜컥 공기가 살짝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전 그날의 불길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밤은 그렇게 조용히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초침이 또각하고 긴 여운을 남겼다. 그 여운이 방 안의 공기와 섞이며 먼지가 반짝거렸다. 그는 새벽부터 창문을 열어두었다. 습한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창고의 바닥엔 금속 케이스가 반쯤 드러나 있었다. 전날 밤 개가 철판을 건드리며 덜컥 소리를 냈던 자리였다. 그는 케이스를 꺼내 놓았다. 금속 표면엔 손때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위로 햇빛이 얕게 번졌다.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자.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개가 그 옆에서 꼬리를 한번 치며 앉았다. 숨소리가 일정했다. 오랜 동거의 리듬이었다. 열쇠가 삐걱하며 돌아갔다. 덜컥 금속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안쪽엔 오래된 설계도 몇 장, 그리고 손바닥만 한 금속편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금속편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은 표면은 매끈했지만 모서리엔 미세한 각도가 있었다. 그 각도가 손끝의 기억을 자극했다. 0.3도도. 그게 다였지. 개의 귀가 움직였다.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발자국, 그리고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춘 정적. 그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 소리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형님, 저예요. 낯익은 목소리, 후배였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문틈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 위의 도면을 가로질렀다. 후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공기의 무게를 잴 듯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협력하자고 하네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협력이라니. 그쪽 대표가 직접 왔답니다. 기술 교류 형식으로요. 보상도 하겠다면서. 이번엔 합의서도 있다네요. 그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합의서라. 그래, 그 단어 참 익숙하지. 후배가 시선을 피했다. 바닥에 두면 한 장이 바람에 들려 사락 소리를 냈다. 형님, 이번엔 다를 겁니다. 기술이 남아야죠. 우리 이름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개가 낮게 울었다. 깽, 아주 짧게. 그 울음은 거절보다 명확했다. 그는 금속편을 천천히 상자 안으로 돌려놓았다.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손이지. 이 손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남는 거야. 후배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형님, 그 사람들 이미 준비 다 했답니다. 우리 기술 아니면 완성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네요.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네. 불완전하게 남는 것도 버리지. 그는 천천히 뚜껑을 닫았다. 덜컥. 정적이 길었다. 후배의 시선이 개로 향했다. 형님, 아직 그게 가치 있군요. 그래. 얘는 사람보다 오래 버티더라. 짧은 말 끝에 숨이 섞였다. 후배는 한 걸음 다가왔다. 형님, 그 도면 혹시 그날 거 맞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개의 꼬리가 바닥을 3번 쓸었다. 사락, 사락, 사락. 그 소리에 후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가진 게 아니라 남은 거지. 그는 그 말만 남겼다. 후배의 눈에 복잡한 빛이 비쳤다. 창밖에서 바람이 문을 스쳤다. 문틈이 흔들리며 금속 케이스 옆을 두드렸다. 덜컥. 후배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개가 그 소리에 짧게 짖었다. 왈.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방금 들렸지? 후배는 말이 없었다. 대신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그건 그냥 바람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바람은 기억을 불러오지. 모양도 없고 냄새만 남긴 채로. 후배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등을 돌린 채로 말했다. 그날 우리가 도장을 찍었던 이유를 잊지 마. 그게 침묵의 합의였지. 후배는 멈춰섰다. 형님,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편한 쪽에서 꺼내는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개의 숨소리만 남았다. 후배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다시 해보면 안 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초침이 또각 울리며 시간을 가르고 있었다. 후배가 나가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덜컥, 그리고 정적. 그는 상자 위를 손끝으로 두드렸다. 금속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다시 해본다라. 그는 그 말을 되뇌었다. 이미 다 한 걸지도 모르지. 개가 몸을 일으켰다. 꼬리가 천천히 바닥을 긁었다. 사락.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종이 위의 그림이 빛에 젖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말과 동시에 초침이 잠깐 멈춘 듯 했다. 시간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고인 시간 속에서 복수의 그림자가 아주 느리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바람이 문틈을 밀고 들어왔다. 덜컥. 철제 선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소리였다. 개의 발톱이 바닥을 긁었다. 사락, 사락, 사락. 매번 같은 횟수, 같은 간격.
그 소리가 끝나자 멀리서 발자국이 들렸다. 후배였다. 그는 문턱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른 침을 삼켰다. 형님, 어제 말씀드린 그 사람들 오늘 여기 온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금속 케이스 위에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냈다. 바닥에 닿은 손끝이 금속에 닿으며 덜컥. 깨의 귀가 번쩍 움직였다. 형님, 혹시... 후배는 말을 흐렸다. 그 설계도 그거 아직 갖고 계시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빛이 창가로부터 낮게 떨어져 후배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 눈빛엔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먼저 섞여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형님이 만든 거잖아요. 일본 쪽에서도 인정했답니다. 그는 천천히 케이스를 닫았다. 덜컥. 그들이 인정한 건 기술이 아니라 소유권이지. 후배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래도 이젠 우리가 먼저 써야죠. 형님 이름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손끝이 멈췄다. 이름 붙이는 건 쉽지.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이름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야 하지. 정적이 길었다. 후배의 눈이 창고 안쪽으로 향했다. 금속 상자 옆에 쌓인 서류 더미, 그 위에 접혀 있는 설계도 한 장. 그때 그 도면이죠.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개의 꼬리가 한 번만 움직였다. 그때 형님이 직접 넘긴 거라던데요. 그 말에 손끝이 멈췄다. 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날 회의실에서 형님이 직접 서명했다면서. 초침이 또각 멈춘 듯 흔들렸다.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였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사람 말은 자주 틀려. 특히 돈이 섞일 땐 더 그렇지. 깨의 발톱이 바닥을 다시 3번 긁었다. 사락, 사락, 사락. 후배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저게 왜 저래요?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날의 냄새. 후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연마석 위에 헝겊을 들었다. 습기가 남아 있었다. 도면엔 각도가 없어. 그건 손끝에만 남아. 후배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형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에선 제일 정확하지. 그는 헝겊을 다시 내려놓았다. 공기 중에 쇳가루가 떠올랐다. 빛에 닿자 마치 작은 별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반짝였다. 후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쪽에서 자료 좀 확인해 달랍니다. 당시 설계 사본이 남아있다는데. 그는 손을 뻗어 그 화면을 밀어냈다. 사본은 사본일 뿐이지. 진짜는 눈에 안 남거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후배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개의 눈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너 기억나냐? 그날 회의실 문 닫히던 소리. 아니요. 그 소리가 내가 나가야 했던 이유였지. 덜컥. 그의 말과 함께 창고의 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후배가 고개를 돌렸다. 형님, 누가 바깥에? 아무도 없어. 그냥 지난 소리야. 개의 꼬리가 잠깐 멈췄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창고엔 지난 소리들이 많아. 후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긴장을 즐기는 듯 손끝으로 연마석을 쓸었다. 도면이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척 한 거지. 그럼 형님이 직접 숨긴 겁니까? 숨긴 게 아니라 남겨둔 거야.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각또각. 그 리듬이 방 안의 정적과 섞였다. 후배는 한 발 물러났다. 형님, 지금 그 얘기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야.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한 번 밀려 들어오며 종이를 흔들었다.
사락사락. 개의 눈이 반짝였다. 형님, 전 그냥 확인만 하려던 겁니다. 확인했잖아. 그의 말에 후배의 어깨가 굳었다. 개가 짧게 울었다. 깽. 그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들었지? 이게 진짜야. 후배는 말을 잃었다. 문이 닫히며 덜컥. 그가 남긴 말이 공중에 남았다. 기술은 손끝에 있고 진실은 그 소리에 있다. 정적이 이어졌다. 초침이 또각 울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천천히 연마석 위에 금속편을 들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이 기억처럼 퍼졌다. 그때 창고 구석 어딘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사락.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개의 시선이 어둠 속으로 향해 있었다. 그곳엔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려는 듯 미세한 금속음이 울렸다. 덜컥, 또각. 그 소리가 다음 이야기를 불러오고 있었다. 창고 안은 하루 만에 낯설어졌다. 빛의 각도도 공기의 냄새도 어제와 달랐다. 그는 새벽부터 케이스를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그 위를 천으로 덮고 그 위에 다시 손을 얹었다. 손바닥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치 묻어두는 의식처럼. 개의 꼬리가 바닥을 한번 쓸었다. 사락. 그 소리가 멈추자 멀리서 바람이 문을 밀었다. 덜컥 금속이 살짝 울렸다. 그때였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후배의 목소리가 문틈을 찢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헝겊 위에 묻은 먼지가 부유했다. 후배는 숨을 고르며 한 손에 신문을 내밀었다. 신문 일면 검은 활자. 일본 전공, 신기술 공개, 한국기술자 협력. 활자의 잉크 냄새가 방 안을 덮었다. 형님 이름은 없어요. 근데 도면은 그거 맞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지 않았다. 확실해? 그 도면 우리 공정이잖아요. 심지어 세부 각도까지 똑같아요. 개의 귀가 움직였다. 바닥에 먼지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바라봤다. 활자의 일부가 번져 있었다. 누군가 젖은 손으로 넘긴 흔적.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는 낮게 웃었다. 웃음엔 피로엔 오래된 체념이 섞였다. 후배가 물었다. 형님, 이거 우리 쪽에서 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럼 누구한테서요? 그의 시선이 상자 쪽으로 갔다. 덮개 아래의 천이 아주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도면은 건드리지 않았지? 아니요, 어제 그대로.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흔들릴까? 덜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가 스스로 흔들렸다. 후배가 뒷걸음질 쳤다. 개의 울음이 날카롭게 끊겼다. 깽.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열어봐. 제가요? 그래, 내가 봐야겠지. 후배가 손을 떨며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도면이 없었다. 대신 종이 조각 몇 장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찢겨 있었고 일부는 잉크가 번져 있었다. 무늬처럼 남은 로고, 전공. 형님,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는 말없이 조각을 들었다. 끝부분이 너무 깨끗했다. 찢긴 게 아니라 잘린 흔적이었다. 후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형님이 그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깊은 피로가 있었다. 그 말 내 입으로 다시 해봐. 형님, 전 그냥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핑계겠지. 정적이 길었다. 개의 꼬리가 멈췄다. 그는 찢긴 종이 조각을 천천히 맞춰봤다. 그러나 종이의 질감이 달랐다. 우리 것이 아니었다.
이건 그쪽 종이야. 예. 우리 종이는 결이 세로로 나 있어. 이건 가로야. 후배가 말을 잃었다. 그는 찢긴 조각들을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까지 계산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첫 수였어. 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개를 향해 말했다. 기억나지? 그때도 이렇게 시작했잖아. 개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사락. 후배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걸 어쩌죠? 다들 형님이 가져갔다고 할 겁니다. 그러겠지. 그럼 이제 끝입니다. 끝이라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끝나는 건 말이 끊겼을 때지. 나는 아직 말 안 했어. 후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너도 들었을 거야. 회의실 문 닫히던 소리, 덜컥. 그게 뭐가? 그게 시작이었지. 그는 상자 속을 다시 들여다봤다. 종이 조각 사이에서 낯선 금속 조각이 보였다. 끝부분이 잘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떼어낸 것처럼. 그는 손끝으로 그걸 들어 올렸다. 이 각도 낯이 익은데. 그의 속삭임에 후배가 다가왔다. 이게 일본 쪽에서 쓰는 조각 아닙니까? 맞아. 우리 것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 그리고 우리가 배신했다고 말하게 만들었지. 개의 울음이 짧게 울렸다. 깽.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종이 조각을 천천히 접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다시 붉어졌다. 이제 가짜가 진짜를 덮었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도 좋아. 진짜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걔가 문 쪽을 바라봤다. 그 시선의 끝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빼앗긴 척할 차례야. 그의 말이 끝나자 초침이 다시 또각 울렸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정적 뒤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사락. 그 소리 사이로 복수의 첫 장이 조용히 넘겨지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초침의 또각 리듬이 맞물렸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놓인 금속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케이스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반짝이며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개의 숨소리가 일정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그 리듬에 맞춰 숨 쉬는 듯 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빼앗긴 게 아니라 되찾는 거야. 개의 꼬리가 움직였다. 사락 먼지가 일며 빛을 흩었다. 그는 그 움직임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새 쌓인 피로가 아닌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예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창밖엔 새벽 장터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다. 엔진의 진동이 낮게 울렸고 금속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도시의 냄새가 밀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때 자신이 만들던 기계의 박동을 떠올렸다. 기계는 인간의 기억을 대신하진 못하지. 그의 말에 개가 고개를 들었다. 깽 낮은 울음이 방 안의 정적을 흔들었다. 그는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조각난 도면이 흩어져 있었다. 도면의 잉크는 물에 번져 있었고 글자들은 마치 지워진 이름처럼 뭉개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쓸었다. 사락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페이지마다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선은 도면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잊지 않으려고 그은 선이지. 그의 손끝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미세하게 흘렀다. 덜컥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깨의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움직임을 보며 눈을 감았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아침이 밝아오며 방 안이 희미하게 물들었다. 빛이 문틈을 타고 들어왔고 공기 속 먼지 입자가 그 빛 안에서 천천히 흩날렸다. 그는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떴다. 저건 새는 게 아니라 틈이야. 깨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사락빛이 그 위로 얇게 번졌다. 틈이 있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지. 그의 손끝이 케이스를 스쳤다.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다. 덜컥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돌아왔군. 문이 천천히 열렸다. 빛이 길게 바닥을 타고 들어왔다. 후배가 서 있었다. 얼굴에 긴장과 미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손에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형님, 이걸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정리? 이젠 우리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그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표면에 찍힌 도장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반짝였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합의서입니다. 깨의 귀가 움직였다. 깽 짧은 울음이 공기 속으로 번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봉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합의라 그 단어는 늘 한쪽만 웃게 만들지. 후배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형님, 이번엔 다릅니다. 복수가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라 그 말이 제일 잔인하지. 개가 꼬리를 한번 움직였다. 사락 공기가 그 흔적을 따라 떨렸다. 그는 창가로 향했다.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며 그의 뒷모습을 나누었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그림자 속이었다. 우린 아직 같은 쪽에 있는 거지? 그의 물음에 후배는 잠시 입을 닫았다. 대답은 없었다. 덜컥 문이 닫히며 공기가 한순간 흔들렸다. 습기와 잉크, 그리고 배신의 냄새가 방 안에 남았다. 그는 케이스 위로 손을 올렸다. 그래, 이제 진짜가 시작되겠군. 깨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깽 낮은 울음이 공기를 가르며 잦아들었다. 초침이 또각 다시 움직였고 시간이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초침이 또각 리듬을 바꿨다. 어제와 같은 속도인데 어딘가 다르게 들렸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금속 케이스 옆엔 열려있는 수첩 한 권. 페이지 끝이 젖어 있었다. 밤새 비가 새어 들어온 흔적이었다. 깨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사락 먼지가 그 선을 따라 흩어졌다. 그는 개를 바라보다 손끝으로 도면의 조각을 맞췄다. 조각 사이엔 의도적으로 비워둔 틈이 있었다. 그 틈이 바로 열쇠였다. 그들이 훔쳐간 건 껍데기뿐이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번졌다. 깨의 귀가 움직였다. 깽 짧은 울음이 뒤를 이었다. 진짜는 여기에 있어. 그는 작업대 밑으로 손을 넣었다. 금속이 맞물리며 덜컥 묵직한 소리를 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목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쇠태그 안쪽엔 녹슨 나사처럼 말려있는 도면 조각. 깨의 눈이 빛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목줄을 들어 올렸다. 손끝의 감각이 마치 불길처럼 살아났다. 10년 전 내가 얘한테 맡긴 건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었지. 깨의 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락. 그는 목줄의 금속테를 풀어도면 조각을 펼쳤다. 번져있는 잉크 아래엔 새겨진 각도, 수치가 드러났다. 0.3도, 그 모든 논란의 각도. 이게 진짜야.
그의 말은 선언처럼 공기를 밀어냈다. 개의 숨소리가 짧게 흔들렸다. 깽. 그 울음과 함께 방 안의 정적이 뒤틀렸다.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덜컥 열렸다. 빛이 창고 안으로 쏟아졌다. 먼지가 일었다. 후배가 문턱에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님, 그게 뭐예요?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그날 그들이 가져간 건 복제품이었지. 복제품? 도면이 아니라 그림. 진짜 각도는 여기 있었어. 얘 목에. 후배의 눈이 커졌다. 그럼 형님이 일부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락도면 끝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들이 날 버린 줄 알았겠지. 사실은 내가 먼저 그들을 버린 거야. 개의 귀가 움직이며 낮게 숨을 뱉었다. 깽. 그 울음이 방 안의 침묵을 잘랐다. 형님, 이걸 공개하면 전부 뒤집힙니다. 뒤집혀야지. 그럼 일본 쪽뿐 아니라 우리 쪽도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말하지 않은 거야. 그는 도면을 접어 목줄 안으로 다시 넣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덜컥 짧은 울림을 남겼다. 때가 되면 얘가 직접 가져갈 거야. 그의 눈빛이 개를 향했다. 후배가 입술을 깨물었다. 형님, 이제 복수하실 겁니까? 그는 웃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어. 그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지. 초침이 또각 다시 울렸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 속엔 새로운 긴장이 깃들었다. 개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을 쓸었다. 사락. 그 소리가 끝나자 방 안이 완전히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는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사라지고 빛이 한 줄로 고였다. 덜컥 손잡이가 잠기며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남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증명뿐이야. 개의 귀가 한번 흔들렸다. 깽 짧고 낮게. 그 소리가 끝나자 초침이 멎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떨렸다. 방 안의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다. 비가 멎은 뒤에 습한 냄새가 금속 케이스를 덮고 있었다. 그는 목줄을 다시 조심스레 걸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덜컥 얕은 울림이 남았다. 개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사락 먼지가 일며 바닥 위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이제 스스로 걸어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형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기계의 표면엔 낡은 테이프 라벨이 붙어 있었다. 200X 7 19 최종 회의. 버튼이 눌리며 또각 기계음이 낮게 울렸다. 스피커 속에서 잡음이 섞였다. 사락 테이프가 감기며 숨을 고르는 듯했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계약 조건 변경안 일본 본사 측 서명 확인했습니다. 기술자 서명란은 비어 있군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실무 인수인계 끝났습니다. 후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했다. 계속 들어. 테이프 속 음성이 이어졌다. 이 설계 각도 0.3도 맞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원본은 폐기 예정입니다. 그럼 서명 진행하죠. 덜컥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녹음 속에서 울렸다. 그는 눈을 떴다. 저게 우리가 빠져나온 순간이야. 후배가 입을 열었다. 형님, 이걸 언론에 내면. 안 내. 왜요? 증거잖아요. 증거는 이미 살아있어. 얘가 증인이야. 그의 손끝이 개의 목줄을 스쳤다. 금속이 짧게 울렸다. 사락. 개의 귀가 움직였다. 깽 낮은 울음이 방 안을 울렸다. 그는 그 울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녹음은 그들에게 보내. 직접 보내서 확인하게 해. 그럼 그들이 움직일 거야. 그게 내가 원하던 순서야. 초침이 또각 리듬을 바꿨다. 방 안의 빛이 조금씩 기울며 도면 위를 비췄다. 도면에 잉크가 반짝이며 살아나는 듯했다. 형님,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고네요. 그는 대답 대신 창문을 향했다. 유리 너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빛의 결이 무너진 건 아니었다. 다만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덜컥 창문 틀이 흔들리며 습한 바람이 밀려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경고는 부드러워야 오래 남지. 후배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천천히 말끝을 눌렀다. 형님, 그럼 이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게도. 그래야 다음 문이 열리니까. 개의 꼬리가 움직이며 바닥을 쓸었다. 사락. 그 소리 뒤에 녹음기 테이프가 멈추는 소리가 이어졌다. 또각. 공기가 정지한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덮었다. 이제 남은 건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지. 개의 귀가 미세하게 떨렸다. 깽 짧은 울음이 대답처럼 이어졌다. 빛이 창문을 넘어오며 도면을 스쳤다. 잉크 자국이 한 줄 더 살아났다. 그는 그것을 보고 미소도 한숨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제 다 들었으니 시작하자. 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창문 밖 하늘은 잿빛인데 이상하게 눈부셨다. 그는 밤새 켜둔 조명을 끄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져서인지 불빛이 오히려 버팀목 같았다. 개의 꼬리가 바닥을 훑었다. 사랑 먼지가 일며 빗살을 따라 흔들렸다. 그는 그 움직임을 보고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소리도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집중된 상태였다. 작업대 위엔 도면 대신 녹음기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님, 오늘 저녁 일본 측 담당자 만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도 필요하니까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덜컥 녹음기 케이스가 흔들리며 짧은 울림이 났다. 개의 귀가 움직였다. 깽 낮은 울음이 울렸다. 그래, 결국 가는구나. 그는 봉투를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배신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공기 속 잔향이 남아 귀끝에 머물렀다. 창문 너머에서 트럭 소리가 멀어졌다. 엔진의 떨림이 서서히 사라지며 초침의 또각 리듬에 녹아들었다. 그는 그 리듬을 세며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그날도 비슷했지. 회의실 불빛,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던 나. 개의 꼬리가 다시 움직였다. 사락 먼지가 흩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다르게 끝내야지. 그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의 맥박이 일정하게 뛰었다. 그 리듬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다. 덜컥 문이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듯한 기척. 개의 귀가 번쩍 섰다. 들었냐? 개의 울음이 깽 짧게 끊겼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마치 문 너머의 그림자와 눈빛을 맞대는 듯. 문제는 그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거야. 그의 속삭임이 빗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우린 준비되어 있어야겠지. 초침이 또각 리듬을 바꿨다. 시간이 늦은 오후로 접어드는 중이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덜컥 유리와 나무틀이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개의 꼬리가 바닥을 스쳤다. 사락 먼지가 빗살 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는 그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이 조용한 틈새가 제일 위험하지. 개가 낮게 울었다. 깽 한 번,
짧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 곧 불이 들어오겠지. 그의 손끝이 서류 봉투를 눌렀다. 잉크가 비친 봉투 위 문장이 새빨갛게 떠올랐다. 합의서 사본 2차 검토용.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초침의 또각 리듬을 들으며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폭풍이 오면 막지 않을 거야. 개의 꼬리가 바닥을 한 번 더 스쳤다. 사락. 그 소리 사이로 천장이 낮게 울렸다.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창문이 덜컥 짧게 흔들렸다. 빛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반쯤 삼켰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기다리자. 초침이 또각 흐름을 바꿨다. 밤인데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방 안을 훑었다. 개가 그를 바라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다. 덜컥 창문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책상 위엔 봉투가 한 장 남아 있었다. 합의서 원본 서명 확인용.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잉크 냄새가 공기를 덮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락종이 사이에서 소리가 흘렀다. 그 소리 속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건 내가 본 문서가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깼다. 개가 꼬리를 움직였다. 사락 먼지가 일며 빛을 쪼갰다. 그는 페이지 끝에서 멈췄다. 서명란, 그곳에 있는 이름은 자신이 아닌 후배의 것이었다. 이게 뭐지? 초침이 또각 짧게 끊겼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밖에서 문이 흔들렸다. 덜컥.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후배가 들어섰다. 얼굴엔 피곤과 안도, 그리고 어딘가 모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형님,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그쪽이 손을 뗐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건 뭐야? 후배는 말을 잃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개의 귀가 움직였다. 깽 낮게 울며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너 내 이름을 썼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 속 온도가 바뀌었다. 후배가 한 걸음 물러섰다. 형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계약서 없으면 거래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형님 이름으로요. 덜컥 그의 손끝이 책상을 눌렀다. 그게 내가 말한 기회였냐? 우린 살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팔았냐? 개의 꼬리가 바닥을 스쳤다. 사락빛이 일렁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흘렀다. 형님, 진짜 복수는 이거였잖아요. 그들이 기술은 가져갔어도 명예는 못 가져갔으니까.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명예는 이름에 남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에 남습니까? 그는 개를 바라봤다. 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깽 낮은 울음이 그들의 대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얘가 기억하고 있어. 후배가 눈을 떴다. 걔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 목에 있는 도면 그걸 내가 넘겼을 리 없지. 후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형님, 내가 일부러 복제품을 넣어놨거든. 덜컥 방 안 공기가 끊겼다. 후배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 초침이 또각 짧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케이스를 열었다. 안엔 여전히 금속편이 빛을 품고 있었다. 사락종이와 금속이 맞물리며 묘한 음을 냈다. 후배가 숨을 삼켰다. 형님, 그럼 넌 내 몫을 한 거야. 그게 너의 진실이지. 그는 후배의 어깨를 스쳤다. 그 손끝이 지나가며 남긴 건 온기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이제 내가 말해야 해. 무엇을요?
그날 회의실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덜컥 후배의 입술이 떨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실이야. 개의 꼬리가 바닥을 스쳤다. 사락 먼지가 부유하며 흔들렸다. 그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제야 퍼즐이 맞는군. 후배가 낮게 물었다. 이제 형님은 뭘 하실 겁니까? 그림자를 걷어낼 거야. 그게 마지막 정리니까. 깽개의 울음이 짧게 울렸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초침이 또각 리듬을 바꿨다. 시간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종이를 흔들었다. 사락빛이 그 종이 사이를 흘렀다. 그 빛이 무너진 이름 위를 스치며 다시 살아났다. 진실은 늘 늦게 온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래서 오래 남지. 덜컥 문이 잠기며 긴장이 풀렸다. 개의 꼬리가 다시 움직였다. 사락 공기가 따뜻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흘렸다. 바람이 낮게 불었다. 지붕 끝에 낡은 깃발이 사락 소리를 냈다. 그 집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마당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낡은 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덜컥 짧은 울림이 이어졌다. 문 앞에서 한 사내가 잠시 멈췄다. 그의 손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레이블에는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0X 7 19 최종 회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 안쪽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한때 도면이 걸려있던 벽엔 누렇게 변한 종이 자국만 남아 있었다. 개의 꼬리가 바닥을 쓸었다. 사락 먼지가 흩어졌다. 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늙은 개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깽 낮게 울었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을 스쳤다. 개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발치에 앉았다. 그 눈빛엔 어떤 질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기억이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다. 또각 기계음이 울렸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설계 각도 0.3도 맞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그날의 문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덜컥. 개의 귀가 움직였다. 깽 울음이 다시 한번 울렸다. 그는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쓸었다. 이제 다 끝났다. 초침이 또각 짧게 울렸다. 시간이 흘러도 멈춘 듯한 리듬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사람들 웃고 있었다. 그중 맨 끝에 있던 노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닦았다. 사랑 먼지가 햇살 속에서 흩어졌다. 결국 그들이 만든 건 나였어. 그의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녹아들었다. 개의 꼬리가 다시 움직였다. 사락 바람이 따라 흔들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덜컥 짧은 울림 뒤에 맑은 바람이 밀려들었다.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개의 눈빛이 빛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춰 그 눈을 바라봤다. 이젠 괜찮아. 깽 짧은 울음이 대답처럼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에 흙이 조금 무너졌다. 그 소리는 몇 년 전 그날의 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닌 평온의 숨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개의 발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사락 잎사귀가 밟혔다. 그 소리 속에서 모든 기억이 잦아들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빛이 낡은 벽 위에서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한 줄의 설계선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덜컥 문이 닫혔다. 그리고 초침이 또각 마지막 리듬을 남겼다. 깽 짧은 울음. 사랑 먼지. 모든 게 고요히 잠들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